자, 어서오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사실은 19일 새벽 2시고요. 삼성전자 얼마까지 내려올까? 아니, 얼마에 사야 할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엄청나게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좀 틀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투자에 참고한다는 얘기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하면 재료로 쓰시면 되는 거지, 도움이 될 만하지 않다면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 중에 1만의 이제 조회수가 나온 2020년 3월 29일 날 삼성전자 대떡락 언제 사야 될까라고 이제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지수 관련돼서 영상을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틀렸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요번 분석도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월 18일까지의 모습인데, 요 모습을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일부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2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코스피가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며칠 날 경험했죠. 이날입니다. 10월 11일 날에 무려 개인들이 4조 4천억, 2조 3천억, 어저께 2조 1천억을 샀고 오늘은 5천억 사서 이것만 해도 지금 10조 거의 가까이 매수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매수 단가를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코스피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샀다고 예상을 한다면 한 89,000원 요 정도 이제 매수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9만 원 정도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윗꼬리에 잡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9만 원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5천 원이 빠졌으니까요. 10%까지는 아니고요. 약 한 6% 정도 빠졌다 그러면 10조에 6%면 6천억 정도가 지금 날라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월 11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언론사랑 그다음에 증권 사이트에서 이미 고점 신호다라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매도다. 아기 어분 새댁이 객장에 나타나면 매도다. 이런 이제 인간 지표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날 나오지 않았나, 1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이 한 67조, 65조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72조로 늘어나고, 하루에 개설되는 증권 계좌 수가 5만 개가 넘고, 그리고 이날 미친 듯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1일 날 거의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심리적으로 정점에 다다르는 때가 있어요. 정점에 다다르는 때. 대부분 어떤 주가가 고점에 가령 밑에서부터 막 여기까지 10배, 20배 올랐는데 어딘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때리는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거는 거의 반대 입장인 거죠. 이날 그 10월 11일 전일 날에 1월 8일 날 소위 얘기하는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날 막 현대차가 막 상한가 막 들어가고 LG 막 이런 막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벼락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내 자산을 들고 가만히 있었고, 옆에 있는 친구는 자산 중에 일부를 주식시장에다가 넣었는데 얘는 부자가 됐고 나는 거지가 됐네. 왜? 벼락치기로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날 이제 참고 참다 못해 개인들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고점 신호를 나타냈고 개인들이 뭘 잘못했다라고는 좀 얘기하기는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LG화학 이런 종목들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과열권이라는 곳에서 개인들이 한 매매 형태는 코스닥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10개,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완전 쇼핑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승환 부장님이 되셨나? 요번에 승진하셨다는데, 어쨌든 그분 말씀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차트 보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쭉 올랐어요. 쭉 올랐는데 쭉 오르고 이제 여기 고점입니다. 1월 20날의 고점을 얘가 넘겼단 말이지. 소위 그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2020년 11월 13일 날 넘기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에서, 여기 언제죠? 12월 22일 정도쯤에서 21선을 누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평선이 확장되어 있는 가운데 스토캐스틱 20과 5가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돌파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조정을 하고 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때죠. 12월 22일 그 다음에 24일 날 슈팅이 나오면서 그 모든 걸 전부 버리고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12월 24일 날 볼까요? 한번 12월 24일 날 외국인 기관이 꼬드긴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23일, 24일 꼬드긴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이게 얼마야? 금액으로 치면 이게 7조거든요. 지금 어기니까 6억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 네, 엄청나게 지금 이게 100만 원 단위입니다. 이게 7천억, 6천억, 1조, 1월 6일 날 1조, 11일 날 이게 얼마야? 1조 7천억 이렇게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5일선 조종이잖아요.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고점 라인이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50%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5일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9만 원 정도까지 지금 충분히 갈 수 있고, 여기를 또 돌파한다면 여기 그 10만 전자까지 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개파락에 나온 게 매우 수상해요. 이게 그 갭이라는 게 하락 갭이든 상승 갭이든 이름이 다 있어요. 시작 갭, 지속 갭, 소멸 갭 해갖고 갭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시작 갭이라면
내일 만약에 지속갭이 나오면 21선 근처까지 빠질 거고요. 21선을 마지막으로 깨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시작갭, 지속갭, 소멸갭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의 어떤 조정 라인으로 보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84,400원하고 81,400원 라인, 여기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얘가 올라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었다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5파까지 다 나온 상황이어서 당연히 5일선 깨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21선 조정을 안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 계산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이미 하나, 둘, 세 개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종목이 시가총액 몇 조죠? 507조짜리잖아요, 이게. 507조짜리 종목이 이 정도 파동을 내고 간다?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 등간격에 놓여 있는 상황에 첫 번째 개파락,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 76,400원 정도에서 71,50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61선 터치를 하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주식을 오래 보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 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막 올라가던 중에는 한 번씩 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각도예요. 이 각도가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각도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도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때는 실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53조, 뭐 58조. 근데 이번 올해는 35조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펀더멘탈을 예전 기준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1선 기울기, 121선 기울기, 241선 기울기가 엄청나게 빳빳한 상황인데 21선 기울기도 당연히 빳빳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일렬로 쫙 떨어지진 않겠지만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혹은 봉상으로 분봉상에 30분봉에 20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지수 차트만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분봉상 30분 봉상으로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최저점인데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내일 잠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은 쉬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킹 님 이제 돌아가신 날인가?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그날인데 태어나신 날인가? 어쨌든 마틴 루터킹 날이래요. 그럼 올라가게 된다면 얘가 그럼 여기 3,1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 20선을 처음으로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30분봉의 종합지수 차트상 30분봉의 20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얘네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내려오는 60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고 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20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 2, 3일 정도는 걸릴 거다. 그럼 종합지수 차트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차트도 똑같겠죠. 20선을 깨고 처음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20선 맞고 가격 라인은 한 86,600원 정도 라인, 550원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또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5일선 쌍바닥을 만들고 20 눕힌 다음에 다시 돌파해서 60 맞고 또 떨어져서 이 관계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11선까지 개파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만들었던 요 매물대, 여기서 한 바퀴씩 꺾으면서 만들었던 요 힘을 비축했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기관에서 투신, 이 친구들은 지금 펀드 환매하고 해가지고 지금 본인 자금 넣고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펀드 환매가 있으니까 투신은 파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매도밖에 없고, 연기금은 밑에서 많이 사놨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연기금 정책상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밖에 할 수가 없어. 금융투자 얘네는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로 매수 매도하는 애들이라 얘네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 거고, 외국인은 뭐야? 외국인은 주가 올라오고 환율 올라가서 지금 니나노예요. 니나노야. 얘네는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개인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증시 주변. 네, 보시면 예탁금이 74조까지 늘었다가 67조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74조까지 늘었다가 4조, 3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늘었거든. 무슨 얘기다? 개인의 매수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3월에 또 공매도까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물론 여기서 5일선 쌍봉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21선은 저는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21선 깨지기 전에 여기 고점 96,800원까지 간다.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못 간다고 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제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를 좀 보는데,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준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는 거거든요. 이제 보조지표가 이렇게 꺾일 거란 말이지. 얘는 계속 올라올 건데,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조정이 끝날 텐데,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이 96,800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95,000 아래에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쌍봉도 큰 쌍봉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21선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21선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21선 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76,400원하고 71,500원 여기 라인 정도까지, 시장이 정말 좋다면 여기 81,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봉상으로 떨어지다가 양봉 내고 21선 딱 깨는 요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등시마다 비중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코스피 종목의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할 때는 일단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신 다음에 내려올 때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적으로 21선 조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앞으로 3주 정도는 남았어요. 3주 정도는. 앞으로 3주면 2월이 갑니다. 게다가 삼성은 지금 이건희 회장, 이재용 님께서 지금 구속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만발하게 되면 또 흔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락 시작 갭이라면 아직도 갭 하락이 2번은 남았다.
물론 이 갭은 또 다 메꿀 거예요. 다 메꿀 거고 뭐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더 갈 가능성도 높지만 제가 이날 1월 11일 그다음에 1월 8일 날 느꼈던 거는 제가 2008년도 리먼 터지기 직전에 느꼈던 거랑 약간 좀 비슷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 치고 막 난리치던 때가 2008년도 리먼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불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인 정도에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튕겨주겠지만 결국엔 여기 정도까지 내려와서 61선을 한 번 다 줘야지 이 과열이 좀 끝나지 않겠느냐.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온다면 이제 거의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이제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20과 5가 이제 침체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가격 조정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열을 시키고 한 번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6,000원짜리가 96,8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40% 넘게 40%가 뭐야 거의 100%가 8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예. 7, 80% 정도 오른 건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71% 정도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예.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여기서 소화했던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는 28% 올랐던 구간이거든. 꼴랑. 여기가 41%. 그러니까 지금 최대폭으로 지금 오르는 상황인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오를 걸 3개월 만에 올랐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하다. 이런 상승폭을 재고 21선 조정 라인을 잰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61선을 건드렸고 올라가는 61선이기 때문에 61선의 반등폭을 재는 걸 수도 있어요. 하락폭을. 그러니까 61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쭉 내려와서 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못하신 주린이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는 결국에 21선을 깰 거다. 21선을 깨고 스토캐스틱 20과 5가 만약에 침체권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담아봐도 되는 시기다. 그 가격 라인이 81,200원, 76,400원, 71,600원, 65,200원 정도 여기까지 보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 어디 라인 76,400원 라인인데 침체권에 들어오거나 71,600원 라인인데 침체권에 들어오거나 뭐 위아래 가격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77,000원에서 76,000원, 뭐 72,000원에서 뭐 7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누리 둬서 그렇게 되고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오고 21선을 깬 상황이면 이런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는 건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2월 한 중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중순이나 초순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 제 예측이 맞다면 그럼 이때는 또 공매도가 이제 또 되나 마나 또 이런 얘기로 시끌벅적 할 거거든요.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떨어지는 쪽에 베팅 걸고 지네가 사놓은 물량을 만약에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정신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나 볼까요? 예. 외국인이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지금 3억 3천만 주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 때리면서 가면은 과연 개인들이 다 받아낼 수 있겠느냐. 개인들의 수급을 기관이나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은 수백 명이잖아. 수만 명이잖아요. 수만 명. 수만 명이 어느 자리에서 일관되게 매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시장가로 막 사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산된다 그러거든요. 수급이. 개인들 매수랑 매도는. 근데 외국인은 어때요? 어느 한 점에서 시장가로 막 때리는 게 가능하고 어느 한 점에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프로그램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개인의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매도를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꼬락선이 보니까 할 것 같아요. 공매도를. 이제 선거도 걸려있고 하기는 한데 제가 볼 땐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뭐 하는 총장인가 금감원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당장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절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공부하면서 매수할 찬스를 잡아봐야 된다. 그 매수할 수 있는 찬스는 21선 깨지고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오고 그리고 21선과 61선 사이 어딘가에 주가가 있는데 최대한 61선 붙여서 최대한 61선 붙여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뭐 짧게나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오지 않겠느냐. 얘가 추세적으로 더 간다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주봉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윗꼬리 달고 음봉의 개파락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 갭을 못 메꾸면 이게 석별형 패턴이에요. 약간 변형되기는 했지만 석별형 패턴은 이런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여기 양봉 냈죠.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시가는 주봉상으로 시가는 이미 갭 상승해서 만들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때려 박은 다음에 여기를 또 갭으로 깬 거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도록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때다.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지금 20주선 이거 깬다고 생각한다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71,500원 정도까지 주봉으로만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오는 걸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꼭 간다라기보다는 결국 여기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거든요. 71,6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현금 쌓아놓고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하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선을 깨고 61선에 붙을 때쯤 20과 5가 침체권에 있다면 그때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좀 챙기자. 추세를 가지고 얘가 더 상승하기에는 이때 들어온 물량, 개인 물량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쉽게 저기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코스피 지수로 볼 때는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드리면 이제 악플이 이제 많이 달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좀 이렇게 매수를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장중 뭐 1시간, 2시간 들고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단지 이제 막 주식을 하러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수를 늦춰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